두 남성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곧바로 엘리베이터에 타는데 한 남성은 손도끼까지 쥐고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내린 이들은 군복무를 함께한 김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만남 이후 8시간 뒤 김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씨의 두 누나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죽음의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카톡 내에서는 동생이 좀 애원하고 있더라고요. 좀 빨리 좀 바꿔서 좋겠다고.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김준호 씨는 군적금으로 모아둔 돈을 두 사람에게 여러 번 빌려줬습니다. 돈을 갚아달라는 말에 선임 A씨는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애원까지 했는데 돌아온 건 손도끼를 든 협박이었던 겁니다. 손도끼를 되게 장난감처럼 들고 있는 거예요. 저걸로 우리 동생을 해했을까? 이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협박 이후엔 절대 티내지 말란 입막음까지 했습니다. 평소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던 순둥이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많이 울었어요. 응? 얘가 이제 준호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구나. 김준호 씨는 제대하는 대로 누나들에게 옷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빨리 지키지 못해 미안해했습니다. 김 씨의 둘째 누나는 그런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지난달 말 수면제를 먹고 잠든 뒤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동생 둘을 잃은 첫째 누나는 막내에 대한 두 사람의 협박이 군대에서부터 계속됐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힘들다는 말 잘 안 하는데 후임이 말을 잘 안 들어도 힘들다? 그런 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충남 서산경찰서와 군경찰은 특수 공갈 등 혐의로 A씨와 군복무 중인 후임 B씨를 각각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김준호 씨와 군복무를 함께했던 한 씨와 김 씨는 지난 8월 8일 준호 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준호 씨에게 수백만 원을 빌린 상태였는데 돈을 갚아달라고 사정하는 준호 씨에게 손도끼를 들고 오히려 1,000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준호 씨는 이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한 씨와 김 씨는 특수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됐는데 아파트 옥상에서 준호 씨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며 손도끼를 던지거나 벽을 찍으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손가락 더 잡으러 가고. 찍은 건 몇 번 정도 찍은 거 있어요? 여기 앉아있던 애를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준호 씨를 협박한 인물이 이들 둘 말고도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후임 김 씨의 지인인 최모 씨로 준호 씨가 협박을 당할 때 현장에 있었을 뿐 아니라 각서를 담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종이를 들고 있었는데 1,000만 원을 가져오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였습니다. 최 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반 만인 지난달 30일 구속됐습니다. 그럼 피해자들 좀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뭐 유족에게 할 말씀 없으세요? 하지만 최 씨는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선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사건 당일 각서를 쥐고 손도끼를 든 일당과 대화하고 옥상에서 준호 씨를 협박한 뒤 일당과 함께 차에 타는 모습 등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모두 CCTV에 찍혔지만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앞서 한 씨와 김 씨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며 서산경찰서 수사 책임자가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 다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야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준호 씨의 넋을 제대로 위로할 수 있겠냐며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각서랑 누가 봐도 종이와 인주를 갖고 와서 공범으로 보였는데 가족이 가장 믿어야 됐던 수사기관인 경찰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희는 사실 서 있을 힘도 없었거든요. 검찰은 준호 씨 죽음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기 위해 공갈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나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준호 씨를 죽음으로 내몬 건 군대 선임 한모 씨와 손도끼를 들고 간 후임 김모 씨, 그리고 김 씨 지인인 최모 씨입니다. 전역한 한 씨와 지인 최 씨에겐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각각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군사법원 재판을 받은 현역 군인 김 씨는 같은 범행을 했는데도 징역 5년에 그쳤습니다. 딱 5년이라는 소리 듣고 쟤네가 살고 나오면 30밖에 안 되는구나. 제 동생을 그렇게 죽게 만들고도 죄를 짓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준호 씨의 극단 선택을 강도치사, 즉 강도행위와 직접 연결된 피해로 볼지를 놓고 두 법원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산지원은 가해자들이 범행 직후
피해자 표정을 보니 안 좋은 생각을 할 것 같다. 진짜 죽으면 어떡하냐고 얘기한 사실과 특히 준호 씨가 일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소심한 성격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한 씨의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협박 행위와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 사이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봐 특수강도보다 처벌이 무거운 강도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범행과 죽음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가해자들이 죽음을 예견할 징후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특수강도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제 동생이 그런 선택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밀지만 않았지 나떨어지까지 그렇게 민 건 걔네들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살인이에요 이게. 동생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작은 누나도 돌연 세상을 떠나면서 단란했던 가족은 이제 아버지와 딸 둘만 남았습니다. 한 가족을 파탄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 초기 공범 중 한 명인 최 씨를 입건조차 안 했다가 뒤늦게 입건한 서상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징계위에 넘겨졌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두 남성, 한 사람은 손도끼를 쥐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군복무를 함께한 김준호 씨를 만났고 8시간 뒤 준호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김 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그날의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준호 씨를 불러낸 시각은 오전 8시 28분. 옥상에서 준호 씨 주변 구조물에 손도끼를 수차례 내려찍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 꿇린 다음 강제로 돈 1,000만 원을 준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후 준호 씨를 3시간 가까이 승용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35만 원을 송금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계획적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저녁 나흘 전 먼저 제대한 선임 한모 씨와 현역병 후임 김모 씨는 준호 씨가 신고를 안 할 것 같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으로 점 찍었습니다. 다음날 후임 김 씨와 또 다른 공범 최모 씨의 대화. 호구가 한 명 있다며 돈을 다 뺏어야 한다는 김 씨에게 최 씨는 당장이라도 돈을 뜯고 싶다고 맞장구 칩니다. 도박 게임을 하다 진 빚도 갚고 남으면 나눠 갖자며 세 사람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계획적인 살인이고 돈을 뜯기 위해서 그런 거 보니까 피가 거꾸로 서요.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한 씨와 최 씨에게 강도치사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군사법원 재판을 받은 공범 김 씨는 민간 법원과 달리 강도치사죄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두 남성, 한 남성 손엔 손도끼가 들려 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군복무를 함께한 김준호 씨 주위에 손도끼를 내려찍는 등 위협하고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강제로 쓰게 했습니다. 도박 게임 빚을 갚겠다며 3명이 공모해 벌인 일입니다. 이들과 헤어진 지 4시간 만에 준호 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직접 손도끼를 들고 위협한 김모 씨는 현역 군인이라 1심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받았는데 군사법원은 사망까지 예견하긴 어려웠을 거라며 강도치사보다 가벼운 특수강도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등 군사법원이 없어져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는데 김 씨에게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1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 사망을 뜻밖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등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강도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준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반, 대법원은 강도치사죄 성립 등의 법리오해가 없다며 김모 씨 등에 각각 징역 11년과 10년, 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 받는 것도 못 보고 떠났거든요. 계속 막 너무 아프고 다 너무 억울하게 떠나가서 죄 하나 없는 제 동생들이 저놈들 때문에 떠나갔다는 게 너무. 징역 8년이 확정된 공범 최 씨를 수사 당시 참고인 조사만 하고 풀어줬던 담당 형사는 지난해 징계를 받고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